여러분, 오늘은 순박한 노총각 김도윤 상견례에서 온통 현금 이야기뿐인 이야기입니다. 문 열자마자 안 사돈 되실 분 말씀이요. 큰 봉투, 작은 봉투는 따로 준비해 오세요. 추저도 들기 전 상위엔 반찬보다 숫자가 먼저 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집 아버지 김말수 조용히 가계부를 펼쳤죠. 봉투가 먼저면 마음은 어디에 있나? 곧이어 어머님이 상을 훑으며 말합니다. 상견례 대접이 이게 다예요? 성의가 없네요. 옆자리 아가씨가 박자를 맞추죠. 신혼집은 남자 쪽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요즘 다 그래요. 예물은 보여주기용으로 크게 가야죠. 체면이 있으니까요. 작은 봉투는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른들 챙길 게 많거든요. 심지어 아가씨는 젓가락을 툭 내려놓고 속삭였습니다. 명절은 못 가요. 그런 건 옛날 방식이라서요. 말수는 가계부 여백에 조용히 선을 긋고 빈 봉투에 가벼운 소리를 한번 울리듯 덮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축복이 아니라 거래처럼 미끄러졌고 웃음 사이사이로 숫자들이 튀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랑이 아닌 조건표를 보았고 마음이 빠진 봉투들만 남았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과연 우리 김말수 아버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깨비 사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73년을 살면서 수많은 상견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봉투 이야기부터 나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 둘째 도윤이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뻤습니다. 41살이 되도록 혼자 살더니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박서연이라는 36살 아가씨였는데 도윤이 말로는 참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했어요. 상견례 당일 나는 평소처럼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꼭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게 내 오랜 습관이거든요. 서연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 정각이었어요. 시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게 내 신조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꽤 넓고 상도 미리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어머니 오이란이 나오셨는데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오이란의 다음 말이 나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큰 봉투, 작은 봉투는 따로 준비해 오셨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봉투 이야기부터 나오다니요. 신혼집은 남자 쪽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요즘 다 그래요.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요즘 세상을 모르는 건 아닌가 생각해서 참았어요. 상에 앉으니까 오이란이 또 말했습니다. 예물도 미리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체면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꼭 메모를 해두는 게 내 습관이거든요. 첫 번째 메모, 봉투 순서 요구. 작은 봉투는 어른들 챙길 게 많아서 먼저 부탁드려요. 저희가 돈 달랬나요? 집만 바꿔 달라니까요. 추저를 들기도 전에 봉투, 예물, 신혼집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서로 인사하고 아이들 이야기하는 자리 아닌가요? 혹시 우리 도윤이랑 서연 씨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들어도 될까요? 내가 화제를 돌려보려고 했어요. 6개월 됐죠?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예요. 오이란이 바로 현실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이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는 두 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요.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가 모든 걸 준비해 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또 숫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세 번째 메모를 적었어요. 혼수 리스트 별도 전달 예정일 때 깨달았습니다. 이 상견례는 만남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걸 말이에요. 두 가족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셨네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거요? 떡집에서 주문한 거예요. 오이란이 대답했는데 뭔가 성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봉투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요즘 시세가 있잖아요. 오이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결혼에도 시세가 있다는 거군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윤이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도윤이 내 돈이 필요한 거라고요. 나는 수첩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서연이네가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도윤아, 직설적인 것과 무례한 건 다르다. 그날 밤 가계부를 펼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대화가 돈으로 귀결되고 있었어요. 마치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상견례 조건 확인 자리, 이때까지만 해도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면서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먼저인 말버릇 상견례 다음 날부터 진짜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님, 어제 말씀드린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리스트를 받아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A사 용지 2장 분량이더라고요. 혼수 목록부터 결혼식 비용, 신혼집 관련 비용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맨 마지막 문구였습니다. 나는 즉시 큰며느리 최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이것 좀 봐봐. 미정이가 리스트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 이거 좀 과하네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오이란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리스트는 받아보셨죠? 작은 봉투 먼저 부탁드려요. 어른들 챙길 게 많거든요. 또 작은 봉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작은 봉투라는 게 뭔가요? 친척 어른들 드리는 거예요. 상견례 때는 작은 봉투부터 챙겨야 체면이 서죠. 또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럼 큰 봉투는 뭔가요? 당연히 저희 직계 가족들 드리는 거죠. 요즘 다 그래요. 모르셨나요? 마치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는 식으로요. 다음 날 서연이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예물 보러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보여주기용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보여주기용이라니요. 예물이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용이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인에서 떡을 보내온 거예요. 상견례 잘 부탁드린다는 메모와 함께요.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떡 상자 스티커를 보니까 주문자 이름이 우리 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떡집에 전화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집 이름으로 떡 주문하신 게 있나요? 아, 네. 아직 결제 안 되어 있는데요. 언제 오셔서 계산하실 건가요? 서연인에서 보내온 떡이 우리 집 이름으로 외상 주문된 거였어요. 혹시 누가 주문하셨는지 아세요? 여자분이 주문하셨는데 상견례 떡값은 남자 쪽에서 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이네는
상견례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였어요. 모든 걸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었던 거죠. 나는 즉시 미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미정이도 황당해했어요. 아버님,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닌가요? 사기였어요. 겉으로는 떡을 보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한 거니까요. 나는 그날 밤 가계부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떡값 외상, 우리 집 이름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혼수 리스트 검토해보세요. 개별 봉투는 미리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별 봉투를 미리 준비하라고요? 아직 결혼식 날짜도 정하지 않았는데 봉투부터 준비하라니요. 나는 서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서연 씨, 개별 봉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저희 친척 어른들 드리는 거예요. 한 분당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혹시 그 어른들이 몇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대충 10분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10분. 정확하지 않은데 미리 준비하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나는 그 통화를 끊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요.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며칠 뒤였습니다. 미정이가 중요한 발견을 한 거예요. 아버님, 이거 좀 이상해요. 미정이가 상견례 때 받았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이 봉투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왜? 뭔가 문제 있어? 직접 보세요. 미정이가 봉투를 열어 보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 안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봉투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상견례 때 받은 봉투가 빈 봉투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맞아요. 말이 안 됐어요. 상견례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건 예인데 빈 봉투를 준다니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네는 처음부터 형식만 맞추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 빈 봉투가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나는 떡집에 직접 가봤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아, 상견례 떡 건이시죠? 여자분이 와서 상견례용 떡을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계산은 남자 쪽에서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관례라면서요. 나는 70평생 살면서 그런 관례는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떡값은 여자 쪽 이름으로 외상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남자 쪽에서 와서 계산할 거라면서요.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서연이네는 처음부터 떡값을 우리가 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떡집 사장에게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주문자 이름이 저희 집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외상떡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이가 보낸 혼수 리스트였어요. 나는 그 리스트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개별 봉투 어른들 용 -1인당 30만 원, 10명 300만 원 금액까지 미리 계산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요. 나는 미정이에게 보여줬어요. 미정아, 이거 봐봐. 상견례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였습니다. 아버님, 이거 3가지 증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미정이 말이 맞았어요. 빈 봉투, 외상떡, 개별 봉투 리스트. 3가지 모두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가계부에 정리해봤어요. 증거 1, 빈 봉투 형식만. 증거 2, 외상떡 계산 전가. 증거 3개별 봉투 리스트 금액 미리 계산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도윤이와의 결혼은 그냥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다음 날 서연이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요. 서연 씨, 혹시 상견례 때 주신 봉투 확인해 봤는데 아, 그거요? 뭔가 문제 있었나요? 목소리에 당황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버님께서 봉투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또 봉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봉투가 전부라는 걸요. 그날 저녁 도윤이와 미정이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다. 도윤이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오해인 건 아닐까요? 나는 도윤이에게 3가지 증거를 보여줬어요. 빈 봉투, 외상떡 영수증, 개별 봉투 리스트. 도윤아, 이거 봐도 오해라고 생각해? 도윤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아니다. 도윤아,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나는 가계부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대면, 계획 증거 제시 진실 공개 파원 통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연이네와 마지막 만남을 가질 시간이 온 거예요. 가족 브리핑 앤드 대비 증거를 정리한 다음 날, 나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윤이와 미정이를 거실로 불러서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보자. 나는 가계부를 펼치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첫 번째, 빈 봉투. 상견례에서 빈 봉투를 주는 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두 번째, 외상떡. 서연인에서 보낸 떡을 우리 이름으로 외상 잡았어. 이건 명백한 기만이지. 세 번째, 개별 봉투 리스트. 1인당 30만 원씩 10명, 무려 300만 원을 미리 계산해놨어. 미정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 이 정도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나는 도윤이를 달래줬어요.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제대로 판단하는 거지. 하지만 도윤이는 여전히 망설이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서연이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는 없을까요? 도윤아, 이건 해명할 문제가 아니야. 빈 봉투는 뭘로 해명해? 외상떡은 뭘로 설명해? 미정이도 거들었어요. 도련님, 아버님 말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어떻게 행복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아버지? 나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 번 더 만나자.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거야. 3가지 증거를 차례로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들어보자. 도윤이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도윤아, 이미 충분히 당했어.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때야. 나는 가계부에 대본을 미리 적어봤어요. 사랑에는 봉투의 순서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 준비에 대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서연이가 흔쾌히 승낙했어요. 네, 좋아요. 저희 집에서 만날까요? 나는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해봅시다. 약속은 주말 오후로 정했습니다. 나는 그날까지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증거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할 말도 미리 준비해뒀죠. 약속 당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이 모든 일을 정리하는 날이니까요. 대면,
식탁 위에 진실 오후 2시 정각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와 오희란이 함께 온 거예요. 거실 테이블에는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빈 봉투, 떡집 영수증, 그리고 서연이가 보낸 리스트. 증거 3가지였죠. 앉으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었어요. 나는 테이블 위에 첫 번째 증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빈 봉투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상견례 때 주셨던 봉투입니다. 비어 있더라고요. 오희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서연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 그거는 실수였어요. 실수치고는 너무 완벽하더군요. 나는 2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서연 씨네서 보내주신 떡이에요. 그런데 외상으로 주문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이름으로요. 오희란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떡집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가요? 떡집 사장 말로는 여자분이 와서 남자 쪽 이름으로 외상 잡아달라고 했다던데요. 서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연 씨가 직접 보낸 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별 봉투 항목이 있어요. 1인당 30만 원씩 10명, 총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오희란이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건 요즘 관례예요. 결혼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체면이요. 빈 봉투로 우리를 속이고 떡값은 우리 이름으로 외상 잡고 봉투 금액까지 미리 계산해 놓고 이게 체면인가요? 서연이가 얼버무렸어요. 아버님,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는 말씀인가요? 오희란이 여전히 버텼어요. 요즘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부터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처음부터 봉투만 생각하고 계셨군요. 우리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파혼하겠습니다. 봉투가 앞서면 마음은 뒤처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이와 오희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서연이와 오희란은 일어나서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히려 다행이에요. 지금 알게 되어서요. 그날 밤 나는 가계부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파혼 완료, 사람이 우선 봉투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파혼을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처음 며칠간 조용했지만 점차 평소 모습을 되찾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결혼했다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됐겠죠. 도윤아,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지 조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려. 다음번에는 사람을 먼저 보겠어요. 미정이도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 사람들 완전히 당황하던데. 며칠 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나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연 씨, 이미 끝난 일입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주 후 도윤이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아버지, 다음에는 다르게 하겠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봉투 대신 계획표부터 보여드릴게요. 계획표. 네,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어떤 가정을 만들 건지에 대한 계획이요. 돈보다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는 뿌듯했어요.
도윤이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밤 나는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다음 결혼 준비 순서 마음 계획 돈 마지막. 며칠 후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른데? 첫 만남에서 취미가 뭔지 물어봤어요. 돈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고요. 오히려 제가 행복한지를 더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윤아, 천천히 해라.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사람부터 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파혼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봉투가 먼저 나오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의 언어로 시작된 상견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봉투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먼저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결혼의 본질은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봉투나 조건이 먼저 나오는 만남은 사랑이 아닌 거래일 뿐이에요. 진정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려 할 것입니다. 봉투가 앞서면 마음은 뒤처집니다. 체면이나 세상의 관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는 봉투의 순서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에서는 사람부터 보고 조건은 나중에 따져야 합니다. 결혼 준비의 올바른 순서는 마음이 먼저, 그 다음이 계획, 돈은 가장 마지막이어야 해요.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말해주는 것도 진짜 사랑이죠. 체면이 아니라 진심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기 전에 주려 하고 요구하기 전에 이해하려 합니다.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돈은 살림의 도구, 마음은 살림의 주인이다. 집값은 계약서에 적히지만 신뢰값은 서로의 눈에 적힌다. 예단이 많아지면 예의가 줄어들고 혼수의 개수는 사랑의 깊이를 대신하지 못한다. 봉투는 한 번 비면 다시 채울 수 있지만 믿음은 한 번 비면 오래 걸린다. 좋은 결혼은 먼저 주세요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자에서 시작된다. 체면은 사진에 남고 배려는 일상에 남는다. 장식은 하루를 빛내고 성품은 평생을 비춘다. 결혼은 누가 더 냈나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나누나의 약속이다. 돈이 사랑을 키워주지 않는다. 대신 시간 약속 존중이 사랑에 이자를 붙인다. 월세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연체가 없는 것. 명품보다 귀한 건 마음의 본품이다. 불편을 견디는 태도, 약속 시간을 지키는 습관, 상대를 낮추지 않는 말투, 이 세 가지가 신뢰 통장의 자동이체다. 부모의 지혜도 분명하다. 봉투를 보기 전에 사람의 일상을 보라. 화낼 때 품위가 있는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지, 작은 돈에서 정직한지. 결론은 간단하다. 결혼은 두 지갑의 동업이 아니라 두 마음의 동행이다. 돈은 따라오면 좋고 없어도 지혜로 채우면 된다. 사랑의 통장에 매일 조금씩 넣어라. 말, 배려, 책임. 그 적립이 평생을 먹여 살린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조건을 따집니다. 상대의 직업, 재산, 집, 그리고 예물과 예단까지. 마치 결혼이 거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시작한 결혼은 결국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결혼 생활의 진짜 힘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힘들 때 서로를 붙잡아 주는 손길에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없더라도 같이 라면을 먹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건 행복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대화 한마디 없는 부부라면 그건 지옥과 같습니다. 사랑은 작은 불씨와 같아서 돌봄과 배려가 더해질수록 커지고 따뜻해집니다. 돈으로 사는 결혼은 불씨 없는 장작과 같아 순식간에 꺼지고 차가워지죠. 진정한 결혼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행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결혼의 본질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약해지지만 사랑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견고해집니다. 결혼은 돈으로 맺는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가는 약속입니다.